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니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강선택님의 미쳐야 공부다,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책을 읽어보면서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분들과 같이 공유해보면 좋을 만한 내용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도 다뤄보는 영상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강선택 고시님, 문제집을 몇 건이나 더 사서 풀어야 할까요? 저는 뭘 더 해야 하죠? 어떤 걸 더 해야 하죠? 또는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는 후배들은 늘 이런 질문을 한다. 완전히, 아주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다. 그야말로 역행이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 시중팔구, 얼마 못 가, 나가 떨어지고 만다. 명심하라. 더하려 하지 말고 빼라. 제가 잠시 좀 적으면서 할게요. 오늘 읽어볼 부분이 지금 할 것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 더하려 하지 말고 빼라. 자, 이 부분도 좀 적어볼게요. 여러분이 할 것은 채우는 것이 아니고 비우는 것이다. 뺄 수 있는 모든 것을 빼라. 특히 기초가 부족하거나 처음 시작하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많은 후배들은 공부하기로 마음먹으면 일단 뭘 더 추가하려고 애쓴다. 학원이라도 하나 더 다니고 인강 수강료를 결제하기에 바쁘다.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할 양을 늘려만 간다. 문제집은 쌓여만 간다. 기본서만 해도 몇 건이 된다. 영어 단어장만 보통 3건이 넘는다. 더불어 부담도 늘어간다. 점점 공부할 양은 많아지고 안 그래도 기초가 부족한데 혼란이 가중된다. 뭐가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 것인지조차 모른다. 이 책 좀 보다가 금세 지겨워져 다른 책으로 갈아탄다. 뺑뺑이 돌다가 도저히 공부할 업무가 안 난다. 무섭다. 이걸 언제 다 하지? 라며 시작도 하기 전에 스트레스를 받고 지친다. 결국 멘붕에 빠진다. 지금 갖고 있는 교재나 문제집이나 똑바로 하라. 만약 지금 가진 것도 많다면 줄이고 또 줄여야 한다. 과목별로 볼 교재는 많아야 2권이다. 기초가 부족한 경우라면 그냥 1권이면 된다. 그렇게 빼면 남은 1권은 기본서가 될 것이다. 중고생이라면 보통 마지막에 교과서 1권이 남을 것이다. 이 1권에 집중하라. 1권을 그야말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기본이 부족한 학생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효율이란 언제나 선택과 집중에서 나온다. 모든 전략의 핵심은 결국 하나를 선택한 뒤 그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부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쟁에서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조건이다. 기업이나 개인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이 성공의 진리를 과학적으로 밝힌 인물이 바로 국부론을 쓴 애던 스미스이다. 그는 실험을 했다. 오핀을 만드는 장인은 하루에 아무리 많아야 최대 20개를 만든다. 그는 오핀 만드는 과정을 10단계로 나누었다. 각 단계를 한 사람씩 맡아 그것에 집중하게 했다.
그 결과 10명이 하루에 만든 오핀의 개수는 무려 48,000개로 늘었다. 한 사람당 4,800개를 만든 셈이다. 이것이 바로 분업이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하지 않고 하나에 집중했기 때문에 효율을 몇 백 배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일찍이 배웠던 분업의 효율은 더하지 않고 뺀다는 바로 그 단순한 진리로부터 나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완전함이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이다. 공부해야 할 것을 보태고 늘려갈수록 완벽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여러분에게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란 무엇인가? Less is more. 자, 적은 것이 더 좋다. 단순한 것이 더 아름답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인생 전체의 성공과 행복의 비결이다. 자,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인 제 개인적인 의견도 한번 좀 다뤄볼게요. 지금 할 것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 더하지 말고 빼라. 공무원, 경찰, 소방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중에서도 이제 보통 합격생분들과 그리고 비합격생분들 나눌 때 합격생분들은 줄여나가는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험생분들은요, 늘려나가는 공부를 한다고 하죠. 합격생분들은 아는 것은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해독 때 모르는 것 위주로 줄여나가고 다음 해독 때 더 빠르게 봅니다. 만약에 기출을 1회독 할 때 합격생분들은 뭐 45일 걸린다고 하면 기출을 2회독 할 때는 삭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뭐 30일, 그냥 하나의 예지만 뭐 3회독은 15일, 4회독은 뭐 7일 계속 준다는 거죠, 시간이. 5회독은 뭐 3일, 6회독은 뭐 하루. 그리고 아는 것에 확실히 삭제하기 때문에 다음에 공부할 때는 모르는 것 위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일반 수험생들은 어떤가요? 공부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거나 앞에 있는 내용이 시간이 지나서 까먹으면은 불안해가지고 다시 누군가는 뭐 기본소를 돌아가려고 하고 또 누군가는 들었던 인강을 다시 한번 들으려고 불안해가지고 또 남들이 이 교재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갑자기 보통 교재에서 비슷한 교재를 다시 또 하나 사가지고 교재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수험생들은 늘려나가는 공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공부할 양이 많기 때문에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영어 단어점도 마찬가지죠. 저는 생각했을 때 영어 강사로서는 먼저 기초 영단어, 뭐 수능 영단어로 할게요. 기초 영단어를 하나를 제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기초 영단어를 고를 때 이미 수능 영단어가 어느 정도 잡혀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영어 단어 기반이 없는 수험생들은 수능 영단어 전문 단어장을 하나 사셔가지고 여러분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공무원 강사님들도 그냥 기초 영단어장을 따로 하나 만들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영단어랑 수능 영단어 같이 있는 교재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교재는 뭐가 문제냐면 수능 영단어는 수능 영단어대로 부족하고 공무원 영단어는 공무원 영단어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가 약하신 분들, 특히 어휘가 많이 약하신 분들은 그냥 쉬운 단어부터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뭐 공무원 영단어를 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하면 기초 영단어는 독해에서 쓰이는 기초적인 영단어고 공무원 영단어는 보통 어휘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 영단어죠. 물론 독해에서도 이 공무원 영단어가 쓰이기도 해요. 그런데 일단은 초반에는 기초 영단어 많이 보시고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공무원 영단어를 집중적으로 암기하시는 거죠.
물론 이 단원장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언제? 독해에서 찐 독해형 어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휘 노트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어휘 노트는 앞면에는 이제 앞부분부터는 기출에서 나오는 어휘 생활용어에서 혹시 모르는 단어들 정리해 주시고, 뒷부분부터는 기출 독해나 아니면 유형의 독해나 여러분들 뭐 구문 독해 하면서 모르는 독해형 어휘들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 기초 영단어를 한 3회도 이 정도 이상 하시고 나서 그래도 모르는 단어가 많다. 그러면 여기 어휘 노트에다 여기에다 정리해 주시고, 추후에 공모 영단어를 많이 공부하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자투리 시간에 이 어휘 노트를 외우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해를 풀다 보면은 기초 영단어랑 공모 영단어에 얻는 독해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엔 이렇게 두 개를 아마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지 않고 누군가는 갑자기 막 어휘 교재를 똑같은 비슷한 교재를 막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은 저는 생각했을 때 필수 과정은 기본서, 기출, 모의고사. 자, 이 세 과정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법과목들은 최신 팔레트강 정도만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세 개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이, 보통 강사님들이 이 세 가지만 강의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1년형 강의를 다 못하니까 여러 가지 뭐 심화, 요약지, 하프 모의고사, 뭐 어떤 노트 등등등 정말 많은 과정을 1년 동안 다 늘려놔요. 강사님들은 강의를 팔아야 되고 강사님들은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다 넣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또 비슷한 컨셉의 다양한 교재들을 계속 만들어요. 근데 그걸 절대 수험생들이 다 따라가면은 절대 회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 위주로 포인트 체크나 암기를 못합니다. 적게는 3과목에서 많게는 뭐 5과목 그 이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 3개만 집중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3개 이해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수험생도 계세요. 누구냐면 재시생분들. 이전에 기본서를 많이 보셨던 재시생분들은 뭐 마무리 교재나 압축 강의, 요약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이전에 기출을 많이 풀었던 재시생분들은 뭐 하프 모의고사나 다양한 문제집 같은 거 많이 풀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초시생분들입니다. 초시생분들은 이 3개만 제대로 잡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나눠보자면, 기본서는 여러분 초반에 한 번 일단 먼저 보세요. 가끔씩 기본서를 안 보고 뭐 남들이 압축 강의가 좋다고 해서 뭐 요약 노트가 좋다고 해서 갑자기 기본서를 안 보고 요약 노트를 보려고 하시는 초시생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요약 노트가 좋다, 압축 강의 좋다 이렇게 말하시는 대다수의 수험생분들이 이미 기본서를 공부하고서 요약 강의를 봤기 때문에 효과를 본 거지, 기본서를 안 보고 요약서를 봐가지고 효과를 보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강사님들도 기본서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죠. 그냥 얇게 요약서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서는 저는 처음에는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초시생분들은. 근데 기본서를 공부할 때 너무 이해 암기 복습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거는 재시생분들이나 전공자 분들은 가능한데 초시생분들은 기본서 강의가 거의 100강이 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과목을 다 그렇게 공부할 수 없어요. 일단은 인강을 완강하고 중요한 것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본서에서 중요한 내용이면 당연히 단원별 기출 교재도 있는 거고, 모의고사에서도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에서도 또 반복돼서 나옵니다. 강사님들도 중요한 포인트면 당연히 문제가 돼서 뒤에서 여러 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는 이 정도만 보시고, 추후에 기본서 다시 볼 일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출이나 모의고사를 공부하면서 푸시면서, 기출은 풀지 않고 분석할 거고 모의고사는 우리가 풀 건데 여기서 해설이 좀 부실한 경우나 아니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나 아니면 자주 틀리는 부분 위주로만 기본서를 발제독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서도 계속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초반에는 너무 자세히 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분석할 겁니다. 물론 기출을 풀어야 하는 과목도 있어요. 국어에서 비문학은 직접 풀어야 되고, 영어는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직접 풀어야 되고, 전공 과목에서 계산 문제들, 다양한 과목에서 계산 문제들은 직접 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대신에
계산 문제는 기본서 같은 경우도 계산 문제는 꼭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산 문제에 한해서만. 자, 이렇게 기출 분석을 하고 이 기출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단원별로 출제, 범위를 확인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 객관식 시험이니까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를 다 기출 OX 포인트를 볼 겁니다. 그러면 이 기출 교재만 하더라도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웬만한 과목들은 거의 기출만 제대로 잡아도 점수는 나옵니다. 물론 기출로 안 되는 과목이 있어요. 소방학, 소방관계법규, 그리고 경찰의 뭐 형사법, 헌법, 경찰학, 특히 형사법과 경찰학 이런 직렬들은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풀이 과정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수험생들 약간 좀 유의할 점이 우리 직렬은 기출만으로 안 돼요 해서 지역적인 부분을 가끔씩 상담을 해보면은 본인이 기본서에서 막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연하게 기본서를 계속 보면서 지역적인 문제 빨리 잡아야겠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지역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강사분들이 해줄 거예요. 어디서? 기출에서 타직렬, 특히 상위시험의 기출도 문제도 많이 따오고요. 그리고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나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다 상위시험에서 이 기출 문제는, 이 상위시험 기출 문제는 우리 진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모의고사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장시키는 문제지 기본서를 계속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본서는 여러분들이 기출이나 모의고사를 활용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되고 해설이 잘 안 나와 있고 자주 틀리는 부분 위주로만 발지독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출에서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요 포인트랑 지역적인 포인트 나눌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저는 기출과 단원별, 진도별 문제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형 모의고사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강사님들은 적중률 높이기 위해서 동형 모의고사에 정말 많은 지역적인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워낙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이러한 기출을 벗어나는 과목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은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지역적인 문제 나온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맞추라고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상식적으로 다 대다수가 비슷한 강사님의 비슷한 교재와 인강을 활용한다 하면 틀리라고 내는 지역적인 문제를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그럼 맞추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시험은 합격컷은 떨어져요. 지역적인 문제가 만약에 두 문제 나온다고 했을 때 설마 합격컷이 90점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나 다 틀려요. 그게 아니라 시험의 본질은 내가 맞춰야 하는 문제를 안 틀리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거기서 다뤄야 되는 거고, 그럼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기출이 중요하냐 아니면 단원별 진도별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중요하냐,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출이라 하더라도 기출에서 꼭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니죠. 기출에도 중요한 포인트랑 지역적인 포인트가 있고 단원별 진도별 문제집도 마찬가지겠죠. 단원별 진도별 OX 문제집,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 지역적인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과정에서 일단 중요 포인트를 위주로 잡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은 많은 수험생들이 이렇게 우선순위 두는 게 아니라 일단 기출을 제대로 중요한 포인트도 제대로 못 잡으신 분들이 갑자기 막 모의고사를 막 확장시키려서 하려고 하고, 기출과 단원별 진도별 문제집에서 중요 포인트 제대로 안 잡히신 분들이 갑자기 어설프게 지역적인 부분까지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중요 포인트도 제대로 안 잡히고 그리고 지역적인 부분을 보니까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작 맞춰야 하는 중요 포인트에서 나와도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를 할 때는 우리는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 이런 포인트를 잡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때는 기본서 봐도 되지만 발제독하면 되겠죠. 일단 요거를 잡는 게 우선이란 거죠. 그리고 이걸 다 했어요. 근데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그때는 기출이나 모의고사에서 지역적인 부분을 넓히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지역적인 부분을 꼭 봐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고, 또는 선생님, 중요직렬이 아니라 타직렬 기출도 꼭 봐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일단 보면 좋죠. 왜? 시간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시험이 나온다고 하면은 굳이 앞에서 틀 필요는 없잖아요. 단 시간이 없는 분들은 보지 마세요.
대신 시간이 있는 분들, 그러기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본서를 빠르게 보셔야 되고 기출을 푸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셔가지고 중요한 포인트를 위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통 타직렬 기출까지 봐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저는 생각했을 때 이거는 타직렬이냐 중요직렬이냐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시행처에서 어차피 출제를 한다면 같은 출제위원이기 때문에 중요직렬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 지역적인 포인트가 있을 거고 타직렬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거고 지역적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중요직렬과 타직렬에서 중요 포인트가 최우선이겠죠. 그래서 타직렬을 굳이 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신 기출 위주로 좀 보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막 양을 늘려야 되는 게 아니라 빼는 게 중요합니다. 줄여나가는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보통 시행착오할 수 있는 게 불안하니까. 좀만 하다가 점수가 잘 안 나오거나 좀만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잘 안 되면 갑자기 늘리려고 해요. 다시 합격생분들은 일단 기출이 다들 중요하다 말하잖아요. 또 몇몇 특정 직렬은 기출 말고도 모의고사도 많이 푸셔야 합니다. 그런데 최우선순위는 어쨌든 기출과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 요 부분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말할게요, 여러분. 다른 과정을 할 시간이 없어요, 냉정하게. 남들이 이게 좋다. 강사님이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런데 강사님들도 결국은 다 기출과 기본서에 있는 내용 다 비슷한 내용들을 여러가지 문제집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요약집 같은 경우도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줄여놓은 것 뿐입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기본서 여러 번 보면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리고 다른 문제집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게 기출이나 단원별 모의고사 여러분 여러 번 보셨나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번 보지 않고 점수가 안 나온다 해서 다른 교재를 볼 게 아니라 일단 그 교재를 여러 번 해독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학교생들을 매년 많이 배출하면서 느끼는 거는 기출은 3회독 정도 이상은 해야 돼요.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선생님, 모의고사요. 한 건 다 풀었어요. 근데 시간 남아요. 또 다른 강사님들 거 모의고사 더 풀어야 되나요? 모의고사 만약 시간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다른 강사님 거 푸세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사님들마다 다들 포인트도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푸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다는 전제하에. 자, 중요한 거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3가지만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 이상을 넣는 순간 다른 과목이 밀릴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재시생분들 중에서는 나는 이쪽 과목은 잘 해요. 아니면 나는 이 과목은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요건 좀 문제집을 더 많이 풀고 싶습니다. 그런 건 괜찮은데 초시생들은 요 3개만 제대로 집중해 주세요. 특히 여기입니다. 기출, 단원별 진도별 OX 문제,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 제가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가 아니라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나 단원별 진도별 OX 문제집을 추천하는 이유는 그 교재들은 그래도 기출 포인트에서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단원별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럼 틀리면은 내가 어떤 파트가 어디서 약한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동형 모의고사는 대다수가 어렵습니다. 실력 측정이 되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어려워요. 강사님들도 강의를 팔아야 되고 학원도 커리를 계속 팔아야 하기 때문에 어렵게 되고요. 또 강사님들은 조출률 높이기 위해서 이미 동형 모의고사에 너무 많은 지적적인 내용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이 공부를 할 때 줄여나가는 공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지금 할 것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 관련된 부분을 공유해 보고 싶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